누군가가 단 몇 마디 말로 좌중을 압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그가 입을 열면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반면에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도 말을 하고 진심을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의 눈은 이내 초점을 잃고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고 맙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지 않나요? 내 말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한 그 느낌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그들과 연결되려고 온갖 말을 다 해보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자석 같은 힘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당신은 침묵 속에 홀로 남겨지는 걸까요? 여기 조금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감이 자아내는 무게감, 그리고 당신의 말 뒤에 존재하는 고요함에 관한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영혼은 생각의 빛깔로 물든다. 단순히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진실을 온몸으로 체화해야 합니다. 존재감이 없는 말은 소음에 불과하며 당신의 절제된 집중력은 화려한 언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이제 텅 빈 귀에 대고 말하는 것에 지쳤다면, 더는 간과당하고 싶지 않다면 말에 무언가를 더하려 애쓰지 말고 당신을 방해하는 것들을 덜어낼 시간입니다. 말을 줄이고 진정한 존재감과 목적으로 말하는 힘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다면 계속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자기 수양과 성장,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를 향한 여정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이야기하도록 초대하십시오. 대화 중에 누군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가 말을 확장하도록 두는 대신 당신의 이야기나 조언으로 불쑥 끼어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나도 그만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거의 본능적인 반응이죠. 우리 모두는 대화에 기여하고 싶고 대화의 중심이 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입을 막아버리는 셈이 됩니다. 상대방이 공유할 수 있었던 순간을 빼앗아 우리 자신을 위한 순간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생각으로 끼어드는 대신 그저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짧은 말에 담긴 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더 듣고 싶다는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온전히 열고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느끼게 만드는 초대인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상대방의 경험과 관점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그에게 말할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재치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는 말에 대해 진정으로 더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에서 진정한 듣기로의 전환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평범한 대화를 의미 있는 소통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할 때 그들은 종종 자기 자신의 일부, 즉 연약함이나 설렘의 순간을 공유합니다. 그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음으로써 당신은 그 연약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당신과 함께 그 이야기를 탐험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의 행위이자 존재감의 표현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 상대방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우리 앞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화는 피상적인 교환에서 더 깊고 진실한 연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우리 자신을 더욱 연결되고 현재에 충실하며 주변 세계에 더 잘 조율된 사람으로 만듭니다. 대화의 중심을 당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편안하게 대화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어 보죠. 왜 이 간단한 질문이 그토록 효과적일까요? 왜 주변 사람들에게 그토록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당신이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을 때, 당신은 단순히 침묵을 채우거나 관심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화가 빠르고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는 세상에서 속도를 늦추고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고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은 희소하고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선물을 기억합니다.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때 당신은 그들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좀처럼 경험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이해받고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건너뛰나요? 얼마나 자주 진정으로 소통하기보다 관심 있는 척 연기하나요?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존재할 때 당신은 연기를 멈춥니다. 좋은 인상을 주거나 대화를 다시 자신에게로 돌릴 방법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당신은 눈앞의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집중이 바로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가진 것은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듣기 위함이다. 그는 말하기보다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조언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너무 성급한 나머지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잊어버립니다. 진정으로 들을 때 우리는 말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더 많이 들을수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 강해집니다. 이제 침묵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들은 종종 대화 중의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면 불편함을 느끼고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말, 더 많은 이야기로 공간을 채우려고 서두릅니다. 하지만 침묵에는 그 자체의 무게와 힘이 있습니다. 침묵은 성찰과 더 깊은 생각을 위한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한 뒤 기다릴 때 당신은 상대방이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표면적인 이야기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드러내고 싶어 하는 모든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이는 당신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방해하지 않고 열심히 들어주었던 대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당신이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당신의 생각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았을 겁니다. 진정한 경청은 말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공간을 내어줄 때 그들도 보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의상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고 싶어서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이 말하도록 하고 온전히 그리고 판단 없이 들을 때 당신은 사람들이 끌리는 종류의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장 목소리가 크거나 매력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에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선 연결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존중
쇠감은 자석과 같습니다. 모두가 주목받으려 애쓰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듣는 사람은 단연 돋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니 다음 대화에서는 연기를 멈추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공유할지,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 생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그들이 말하게 하십시오. 더 말해달라고 요청하고 들으십시오. 이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처럼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진실, 이야기,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은 더 깊은 연결, 더 의미 있는 교감, 그리고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함으로 생겨나는 매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매력은 당신이 무엇을 더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덜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기하려는 욕구, 대화를 지배하려는 욕구, 좋은 인상을 주려는 욕구를 덜어낼 때 남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강력하고 매력적인 존재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오래 지속되는 진정한 연결입니다. 둘째,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에 담긴 힘. 솔직해져 봅시다. 세상의 모든 답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아는 척할지도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 모두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 자신만만하게 떠드는 사람과 대화해 본 적이 있나요? 어색하지 않았나요? 공기 중에 떠도는 부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진실해지기보다 똑똑해 보이는데 더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은 실망스럽고 대화를 억지스럽고 공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 얼마나 설득력 없게 들리는지 알고나 있을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이 세 마디 말에 담긴 힘을 말입니다. 이 말은 작게 들릴지 모르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은 대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사과하거나 무지를 감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당신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바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당신은 약점이 아닌 강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할 만큼 당신에게 솔직해질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간단한 인정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한 공간을 엽니다. 상호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아는 척하지 않을 때 당신은 진정한 아이디어 교환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 또한 다른 모든 사람처럼 배우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뢰를 형성하고 신뢰는 개인적이든 직업적이든 모든 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할 수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당신과 더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소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가 모든 답을 아는 것처럼 보이려 경쟁하는 세상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보기 드문 용기 있는 행동이 됩니다. 답을 모를 때 그것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식이 많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클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바로 이 정직함입니다. 당신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취약성을 보일 때 당신은 자신을 더 친근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당신도 상대방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존중하는 부분입니다. 무언가를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당신이 진실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연기를 멈추고 현실에 기반한 방식으로 소통할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한계를 인정하는데 익숙해질수록 당신의 상호작용은 더욱 진정성 있어집니다. 그리고 진정성은 특히 거칠애로 가득 찬 세상에서 자석처럼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어려워할까요? 왜 우리는 불확실함을 인정하기보다 아는 척하기를 택할까요? 진실은 우리가 약해 보이거나 자격이 없거나 무식해 보일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성과 확신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에서는 답을 모르면 어딘가 부족한 사람으로 비칠 것이라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실제로는 당신의 신뢰도를 높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모든 것을 아는 척할수록 우리는 그를 더 의심하게 됩니다. 그가 정말로 보이는 만큼 지식이 많은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존경을 부르는 특성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항상 할 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실제로 배울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마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확신으로 자신을 지탱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호기심에 기댈 수 있고 바로 거기서 진정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불확실성의 공간에서 창의성과 성장이 꽃을 피웁니다. 모든 답을 가진 척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문을 엽니다. 다른 사람들이 테이블에 가져올 수 있는 관점과 지식에 더 수용적이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협력하고 탐구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우기 위한 초대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전문성에서 공동의 발견 여정으로 초점을 이동시킵니다. 이런 개방성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과 소통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됩니다. 잘난 척하는 것보다 배움을 중시하고 경쟁보다 연결을 우선시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완벽한 답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모호함을 편안하게 여기는 사람들인가요?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은 종종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할 때 그들의 말은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이 인상적으로 보이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통찰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당신의 목소리에 무게를 더해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가정으로 대화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에 의해 형성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듭니다. 누군가가 대화를 독점해서 말 한마디 꺼내기 힘들었던 경험이 얼마나 많았나요? 지치는 일이죠. 당신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공간을 허락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입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더 균형 잡히고 상호적인 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더 깊은 겸손함을 기르게 됩니다. 발견할 것이 훨씬 더 많고 고려해야 할 관점도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옳아야 한다는 강박에 갇히지 않습니다. 모든 답을 가져야 한다는 불안감에서 해방되며 이 자유로움은 엄청난 힘을 줍니다.
당신은 자신이 아는 양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멈추고 배우려는 의지로 가치를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즉각적인 답이 없는 질문에 직면했을 때 아는 척하려는 충동을 이겨내십시오. 대신 그 세 마디 말이 당신의 혀끝에서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사과나 변명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정성을 선언하는 말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겉모습보다 진실에 더 관심이 있다는 신호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더 신뢰하고 더 귀 기울이며 당신의 말을 더 큰 존중으로 대하는지 지켜보십시오. 결국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의 아름다움은 당신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의 문을 연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이해, 더 풍부한 대화, 그리고 세상과 연결되는 더 정직하고 의미 있는 방식의 출발점입니다. 셋째, 상대의 힘겨움을 인정해 주십시오.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자마자 당신의 머릿속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느라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해봤어. 저렇게 해보는 게 어때? 우리 모두 그렇게 합니다. 특히 소중한 사람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 무언가를 해결해주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해결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조언이나 빠른 해결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당신이 그들의 고통을 그저 알아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힘든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즉각적인 본능은 상황을 더 낫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책을 들고 서둘러 뛰어들 때 우리는 의도치 않게 그들의 힘겨움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들의 고통이 별거 아니며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는 셈이 됩니다. 그것이 배려심에서 나온 행동일지라도 그 순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정말 힘드시겠네요 라고 말함으로써 당신은 강력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잠시 멈추어 서서 듣고 해결책으로 바로 뛰어들려 하지 않고 공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경험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해받는다고 느낄 공간을 줍니다. 자신이 존중받고 이해받는다고 느끼는 것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특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해결책을 제시하려 서두르는 대신 누군가가 그저 얼마나 힘드실지 상상이 안 가네요 라고 말해주었던 순간을 말입니다. 우리 기억에 남는 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하려 서두르지 않고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내주었다는 그 느낌입니다. 그것은 위로가 되고 안도감을 주며 우리가 덜 외롭게 느끼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인정해주는 이 간단한 행위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어떤 조언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정말 힘드시겠네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처리할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씩씩한 척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할 필요 없이 온전히 자신을 표현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뢰를 쌓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준다고 느낄 때 존중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마음을 열고 당신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저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인정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진정으로 알아준다는 것, 내가 겪고 있는 일의 무게를 이해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정적인 짐을 덜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약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바로 거기서 일어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 우리의 고통 대부분이 우리가 어려움을 어떻게 인식하고 내면화하는가에서 비롯된다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들어줄 때 그들은 우리 스스로의 방식대로 그것을 이해할 공간을 줍니다. 그들은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 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감정적인 부담은 가벼워지고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더 명확한 시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가 즉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좋은 의도일지 모르지만 무시당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당신의 감정은 타당하지 않으며 쉬운 해결책이 있는데 당신이 놓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저 당신의 힘겨움을 인정해 줄 때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을 봅니다.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거나 모든 답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 간단한 공감의 행위는 사람들 사이에 더 깊은 유대를 형성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어려움을 인정할 때 당신은 그들의 인간성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 순간 당신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흉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그들의 고통 속에 함께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이 그저 조언을 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온전히 몰두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공감은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을 더 나은, 더 연결된 사람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불편함 속에 함께 앉아 그것을 해결하려는 충동을 참을 수 있을 때 당신은 인내심과 이해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공간을 내어주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감성 지능을 심화시킵니다. 이것은 단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더 자비롭고 자기 인식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힘드시겠네요 라고 말하며 누군가의 고통을 인정할 때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진실해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판단이나 비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허락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 세상에서 보기 드문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연결과 성장은 불편함과 힘겨움 그리고 연약함 속에서 피어납니다.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상입니다. 그들이 안전함을 느끼게 하죠.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줄 때 당신은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아픔을 숨기거나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취약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답을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이런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줄 때 그들은 누군가에게 귀 기울여야 할 때마다 당신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해 줄 때 결국 당신 자신의 감정 또한 인정하게 됩니다. 서둘러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저 감정을 알아차려 주는 것,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의 힘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고통과도 즉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삶의 어지러움을 받아들이고 모든 답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누군가의 곁에 앉아 그들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과 공감 위에 세워진 연결은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이어집니다. 조언을 하거나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겨움을 알아요. 무슨 일이 있든 제가 여기 함께 있을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상대방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과 더 강하고 따뜻한 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당신에게 힘든 경험을 나눌 때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충동을 참아보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들의 힘겨움을 당신이 보고 있으며 그것을 서둘러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저 들어주세요. 연약함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관계가 얼마나 더 깊어지고 강해지며 단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얼마나 더 큰 존중을 받게 되는지 지켜보세요. 다음은 멈춤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침묵. 침묵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그 공백을 채우려 하죠. 침묵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대화 중에 잠시 멈춤이 생기면 우리 대부분은 당황하며 다음에 할 말을 찾기 위해 허둥댑니다.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이 싫어서 그 빈 공간을 서둘러 채우려 하죠. 하지만 만약 침묵이야말로 소통에 있어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말하고 모든 공간이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침묵의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강인함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주목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서둘러 말하고 말이 사방으로 오고 갈 때 침묵 속에서 공백을 채우려 서두르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침묵은 그 자체의 조용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단지 반응하거나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존재하며 생각하고 그 순간에 몰입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누군가 심오한 말을 했을 때 당신의 생각을 바로 꺼내놓는 대신 그 말과 함께 잠시 머물러 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당신은 그들의 말의 무게가 가라앉도록 허락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멈추었고 그들이 방금 한 말의 의미가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응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순간은 어떤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침묵은 단지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말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상대방에게 나는 이 공간을 서둘러 채우려 하지 않아요. 듣고 있어요. 당신이 하는 말을 흡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칼 융근 말했습니다. 더 고요해질수록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다. 침묵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더 깊은 경청의 기회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의미, 감정, 의도를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빈틈을 말로 채우려 할 때
우리는 소통의 더 깊은 층위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온전히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대화에서 서둘러 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듣고 싶어 하고 모두가 할 말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진정으로 듣나요? 대화가 숨쉬고 자연스럽게 전개될 여지를 얼마나 주나요? 사실 대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순간은 누군가 놀라운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대화를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미 있는 말 뒤에 오는 침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성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으로 침묵을 채우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쉽지만 때로는 대화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있으세요. 상대방이 방해받지 않고 말하게 하세요. 그들의 말의 무게가 내려앉고 자신을 온전히 표현할 공간을 주세요.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상대방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이롭습니다. 모든 멈춤을 채우려는 충동을 참을 때,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을 때, 당신은 대화의 리듬에 더 잘 맞추게 됩니다.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지금 오가는 말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신을 더 현재에 있게 하고 더 마음을 챙기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대화 상대와 더 깊이 연결되게 합니다. 말을 위한 말을 멈출 때, 당신이 마침내 말을 선택할 때 그 말은 더 큰 무게를 갖게 됩니다. 대화 속 두 종류의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은 끊임없이 말하며 모든 순간을 자신의 생각, 의견, 아이디어로 채웁니다. 다른 사람은 집중해서 들으며 멈춤과 침묵을 위한 공간을 줍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까요? 누구를 더 존중할까요? 진실은 침묵 속에 앉아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사람이 더 깊은 존재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지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듣고 말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무관심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 반대입니다. 침묵 속에 앉아 있음으로써 당신은 상대방의 말이 숨쉴 가치가 있을 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단지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대화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 존재감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대화의 공간을 만들고 말이 하는 만큼 침묵도 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침묵에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모든 빈틈을 더 많은 말로 채우려는 충동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현재에 존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 순간에 진정으로 몰입하고 다음에 할 말이나 자신이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때 당신은 불편함 없이 침묵 속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색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것이 소통의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아는 것입니다. 침묵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더 깊은 연결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묵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서둘러 나누지 않고 말하게 할 때 당신은 그들을 가치 있게 느끼게 합니다. 그들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판단이나 비교 없이 자신을 온전히 표현할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모두가 들으려고 애쓰는 세상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공간을 만들 때
당신은 단지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연결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현재에 있고 몰입할 수 있는 대화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더 나은 경청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진정한 이해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공간을 채우기 위해 말하는 것을 멈추고 멈춤 속에서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중요한 것들,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들, 문장 뒤의 감정들, 표면 바로 아래에 있는 느낌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연결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이 침묵의 순간들입니다. 물론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침묵은 종종 채워져야 할 진공처럼 느껴지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침묵을 받아들이는 것은 소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스며들게 하는 멈춤입니다. 당신의 말에 의미와 무게를 주는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힘을 받아들일 때, 침묵을 채우려고 서두르지 않을 때, 당신의 대화는 더 풍부하고 의미 있고 더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의 대화 중에 침묵의 순간이 나타나면 당황하지 마세요. 말로 채우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그 안에 앉아 있으세요. 상대방의 말이 잠시 공중에 머물게 하세요. 대화가 숨 쉬게 하세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대화가 더 깊고 진정성 있고 더 영향력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교감은 조용한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소통이 더 강하고 의미 있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다음은 감사함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었을 때 재빨리 감사 인사를 합니다. 문을 열어주거나 이사를 돕거나 근무를 대신해 줄 때 우리는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행동을 인정하는 정중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래적입니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는 그 과업, 그 서비스를 인정하지만 그 행동 뒤에 있는 사람을 반드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성품, 본질, 한 개인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연결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이라는 사람이 참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라는 사람이 참 고맙습니다는 누군가 당신을 위해 한 일을 인정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노력, 한결같음, 마음에 대한 인정입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이 한 일 너머의 당신을 봅니다. 나는 한 사람으로서의 당신을 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간단한 언어의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존재 자체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할 때 당신은 오늘날 세상에서 드문 것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신을 위해 완수한 과업을 넘어서는 진정한 자신에 대한 인정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작은 인정의 행위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너머에서 보여지기를 갈망합니다. 종종 사람들의 생산성, 결과물 또는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에 더 깊은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그들이 당신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로 인정할 때 그것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당신은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인정은 오래 남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이 참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더 깊고 진정한 존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호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존재와 그들이 주변 세상에 미치는 독특한 기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고마워할 때 당신은 그들이 누구인지의 본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간성, 존재감, 한결같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단지 일련의 행동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깊이와 가치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서 이런 말을 충분히 듣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단지 그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내재적 가치, 그들의 성품으로 인정받는 것을 얼마나 자주 듣나요? 우리는 서비스나 호의, 과업에 대해 감사하다고는 재빨리 말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인정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잠시 멈추나요? 당신이라는 사람이 참 고맙습니다. 는 초점을 바꿉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거래적인 관계에서 관계적인 연결로 이끌어냅니다. 그들의 가치가 당신을 위해 하는 일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엄청나게 강력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르며 기대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는 사람이 참 고맙습니다. 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본질, 그들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행동을 넘어서 그들의 한결같음, 친절함, 독특한 가치를 인정하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그 인정을 제공할 때 당신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갈망하지만 좀처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긴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항상 도움과 해결책을 재빨리 제공했던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시간을 내어 당신을 한 사람으로 봐주고 당신이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로 당신을 고마워했던 사람들인가요? 그런 사람들은 순간이 지난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에 남습니다. 누군가 시간을 내어 당신이 누구인지로 진정으로 당신을 고마워할 때 그것은 당신이 잊지 못할 일입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제스처를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당신을 가치 있게 느끼게 합니다. 이제 그것을 당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하는 일에 대해 단지 감사하다고 말하는 대신 당신이라는 사람이 참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전체적인 역동성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 한결같음,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 인정을 줄 때 그들은 보여지고 들리고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지 누군가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연결을 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에 기반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상호작용이 거래적이고 사람들의 가치가 종종 그들의 유용성으로 측정되는 세상에서 이런 종류의 인정은 드물고 의미 있는 유대를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가 맡은 역할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깊이, 힘겨움, 이야기를 가진 개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이라는 사람이 참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누군가에게 당신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고 썼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자기 인식과 진정성의 가치를 고려할 때 공감됩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이
참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단지 립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성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에 있고 인식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의 내재적 가치를 의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 챙김의 행위이며 우리 삶의 사람들을 단지 그들이 수행하는 과업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인간인지로 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고 우리 자신의 삶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멈춰서 우리의 일상의 차이를 만드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꿉니다. 우리는 더 깊은 존중, 공감, 그리고 연결을 기르기 시작하며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러니 다음에 감사하다고 말하려 할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더 의미 있는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이라는 사람이 참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 말이 스며들게 하세요. 그것이 행동 너머의 사람을 보는 인정의 순간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간단한 변화가 당신의 관계를 의미 있는 인정 하나하나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로 고맙게 여겨질 때 그들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을 것이고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확하고 차분하며 친절하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하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부탁에 예, 요청에 예,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일들에 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그냥 따라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니오라고 말할 힘이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가치가 없다고 가르치는 셈이 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거나 그들이 우리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할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에게 경계가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주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니오라고 더 많이 말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당신을 더 존중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누군가 당신의 시간을 요청했을 때 돕고 싶지 않았지만 아니오라고 말하는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그냥 그렇게 했던 적이 언제였나요? 아마도 당신은 자신의 우선순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돕기로 동의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집에 머물고 싶었을 때 어딘가에 가자는 말에 예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남겼나요? 스트레스? 분노? 좌절?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았고 분명히 당신 자신의 필요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당신이 생각 없이 내어준 화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의 가용성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무언가 변합니다. 갑자기 당신의 시간이 더 가치 있어집니다. 당신의 예는 더 큰 무게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을 아무에게나 나눠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오는 모든 요청에 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에게 편리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오직 그것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할 때만 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더 존중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가능하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시간이 제한적이고 귀중하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고 그것을 이용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평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며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의 일부는 당신의 가치,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당신은 자기 인식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의 필요를 돌보는 것이든, 당신의 열정을 추구하는 것이든, 또는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든 말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또한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강화합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하는 것이 관대하고 수용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번아웃과 분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당신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무시하게 됩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당신은 자신에게 재충전하고 우선순위에 집중하고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안녕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의 시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예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돕고 듣고 수용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당신은 기준을 설정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시간이 가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은 그것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부탁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라는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과정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더욱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많은 이들이 거절당하거나 갈등이 생길까 두려워 아니오라고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거나 까다롭고 불친절한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하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를 거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죠. 내 필요 또한 충족될 수 있도록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이고 삶의 균형을 찾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지나치게 소모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세우면서도 얼마든지 친절하고 사려 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을 밀어내거나 무시하고 냉담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죠. 당신의 가치관이나 목표와 맞지 않는 일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무언가에 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 자신의 안녕과 우선순위, 그리고 나에게 충만함을 가져다주는 것들에 예라고 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때 당신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경청하는 행위입니다. 나 자신의 필요에, 내면의 목소리에, 그리고 나의 한계에 귀 기울이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만큼이나 자기 자신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예라는 예라는 대답은 더욱 의미 있고 진심 어리며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어떤 부탁을 받게 된다면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이 일에 예라고 답하고 싶은가? 이것이 나의 가치관과 일치하는가? 내 삶의 가치를 더하는 일인가? 아니면 나의 에너지를 빼앗는 일인가? 만약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주저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세요. 누군가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예라고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킬 힘이 있고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힘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들거나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까 걱정될 수도 있죠. 하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점점 쉬워지고 그로 인한 이점은 더욱 명확해질 겁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쓸 시간이 더 많아지고 사랑하는 일에 쏟을 에너지가 더 풍부해지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 큰 존중을 받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지나치게 많은 약속으로 자신을 올가매고 정작 자신의 삶은 소홀히 하는 일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안녕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의미 있고 더 충만하며 궁극적으로 진정 중요한 것들과 연결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아니오는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한 한 걸음입니다.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당신은 단순히 자신의 안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성장과 명확함, 그리고 진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토익 저널 커뮤니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추천 영상 중 하나를 확인해 보세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경계를 세우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